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진법 공부하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수생각입니다. 광수생각에서는 아침마다 울리는 자명종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명종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매일 쉬지 않고 열심히 톱니를 돌립니다. 당신을 위해 매일 아침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매일 아침 나를 보면 화만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힘듭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랬네요. 자, 우리 아침에 누구나 일어나기 힘들죠. 그러나 그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보통 새벽형 인간이라고 그럽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성공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 새벽형 인간으로 바꿔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나를 아침마다 깨워주는 자명종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자명종을 가까이 두고 사랑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복한 경영 이야기는 습관 얘기를 하고 있네요. 습관이 쌓이게 되면 내가 활동하는 영역, 즉 환경이 되고 환경이 굳어지면 기본적으로 운명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운명을 탓하지만 자신을 관찰하고 수련하는 자는 자신을 꾸짖습니다. 그래서 불운을 바꾸는 주체, 불운을 행복으로 바꾸는 주체는 기본적으로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나의 태도에 달려있다 그랬네요. 사실 이러한 얘기들은 습관이 그 인간의 운명을 바꾼다고 하는 얘기는 스티븐 코비 박사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의 가장 핵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잠깐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수식이라고 하는 거죠. 대수식은 문제가 정의가 주어졌을 때 문제는 보통 말로 주어진다고 그랬죠. 걔네들을 식으로 정의해 준 것을 대수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문제를 정의하는 식이 대수식입니다. 상수이거나 기호이거나 변수 등을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해주게 되죠. 이때 우리가 중요한 것들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각각 어떤 경우에 해당되느냐는 것들을 좀 살펴봤었죠. 그리고 이 대수식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면 기본적으로 방정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되고, 방정식은 이퀄이라고 하는 기호가 붙어 있으면 방정식이 된다 그랬네요. 이 방정식은 같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결과가 참이거나 거짓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때에 따라서 미지수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참도 거짓도 아닐 수가 있다 그랬죠. 그런 경우에 참이 되는 미지수 x값이나 y값들을 결정을 해주는 과정을 우리는 방정식을 푼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그 세 가지 기본 수학의 기본 법칙을 공부했습니다. 그 세 가지 기본 법칙은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이었죠. 교환법칙은 두 개의 위치를 바꿔도 되더라. 결합법칙은 묶음이 있을 때 묶음들의 순서를 바꿔도 되더라. 분배법칙은 곱하기와 더하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덧셈 묶음의 전체 곱하기를 해준 것과 각각을 곱해주고 덧셈을 해준 것은 같더라. 이런 개념이 분배법칙이었습니다. 교환법칙, 결합법칙은 모든 연산에서 다 성립되지는 않고 보통은 덧셈과 곱셈에서만 적용 가능한 연산이 기본적으로 우리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었죠. 뺄셈과 나누셈에서는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성립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수체계를 다뤄보습니다. 실수체계는 가장 기본을 형성하는 1, 2, 3, 4, 5, 6, 7 이런 것들이 자연수라고 그랬고, 여기에다가 철학적인 숫자 0을 포함을 하면 범자연수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다가 음수까지 포함이 되면 정수, 인테저라고 불렀죠. 그리고 인테저에서 크기가 1보다 적은 숫자, 소수점이 포함되는 숫자를 집어넣게 되면 그러한 숫자들을 우리 실수라고 부르게 되는데, 실수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랬네요. 유리수와 무리수 나눌 수 있다 그랬어요. 유리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들을 유리수라고 이야기를 했고, 무리수는 끝이 없이 진행이 되는 숫자들을 무리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실수의 4가지 연산과 실수 연산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우선순위에서 가장 빠른 우선순위를 갖는 것은 괄호, 그 다음에 지수, 그리고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더하기 빼기 이런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우리 우선순위를 알아야만 제대로 된 계산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에는 진법을 다루고 있는데 실제로 이 진법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소설에 활용된 진법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그림에 보면 걸리버 여행기가 들어있습니다. 걸리버 여행기에서 걸리버가 소인국을 여행을 하게 되는데 소인국에 갔을 때 한 끼에 소인국 사람 1728명분을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소인국들에 갔을 때 뭐 10끼를 대접받을 수도 있고 100끼를 대접받을 수도 있고 1000끼를 대접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10도, 100도, 1000도 아닌 1728명분. 저 1728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궁금하죠? 네. 옛날에 영국은 12라고 하는 숫자를 기본 단위로 사용을 했었답니다. 근데 이 12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오늘날에도 그 뭐 시계나 이런 곳에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글리버 키가 소인국 사람들의 12배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12배가 되면 최적 부피는 12의 3성 12 곱하기 12 곱하기 12가 되겠고 얘를 계산해 봤더니 1728이 나오더라. 그래서 1728명분을 대접받았던 이유가 됩니다. 실제로 10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위에서 굉장히 자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주위에서 살펴볼 수 있는 특이진법을 알아보죠. 12진법입니다. 이 12진법은 선사시대부터 사용을 해왔었고 연중 태음력이 12번 반복되기 때문에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설이 이제 정설입니다. 이 12진법이 이용이 되는 것은 시계의 눈금이죠. 한 바퀴가 12시간에 해당되는 것, 여기 11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따질 때 한다스,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연필 한다스 그렇게 따졌죠. 그때 12개가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진법이 우리 주위에서 살펴볼 수 있는 특이진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특이진법은 60진법이에요. 그래서 환갑은 60살인 것도 요거와 관계가 있습니다. 바빌로니아에서 지구 공전 주기가 360일이고 원의 반진업으로 나누면 6등분이 되더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60진법이 도입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60진법은 어디에서 쓰느냐? 시간에서 씁니다. 1시간은 기본적으로 60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1분은 60초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일종의 60진법입니다. 그 다음에 각도를 나타낼 때 1도라고 하는 것은 60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1분이라고 하는 것은 60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도 각도에도 분초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을 해서 60진법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죠. 이번 강좌를 성공적으로 이승화하게 되면 우리가 이진수, 십진수, 십육진수가 뭔지를 기본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진법 체계 간의 숫자를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진수를 십진수로, 십진수를 이진수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고 십진수를 십육진수로, 십육진수를 십진수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법 체계 간의 숫자를 변환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오늘 해야 되는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진법 이해에 들어가 보도록 하기로 하겠는데 진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수법을 알아야 됩니다. 기수법은 영어로 표현할 때 numeral system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숫자를 사용해서 수를 적는 방법을 기수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기수법에는 진법에 따라서 사용하는 개수가 각각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10진법이라고 한다면 10개의 숫자를 씁니다. 10개의 숫자가 뭐냐?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10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진법 체계를 쓴다면 개수가 몇 개? 그렇죠. 2개죠. 2개. 0, 1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진법을 쓴다면 16개가 돼야 돼요. 근데 숫자는 우리 선조들이 10개밖에 안 만들어줬는데 그때는 우리가 여기 뒤에다가 A, B, C, D, E, F라고 하는 영문자 6자를 우리가 빌려서 사용을 합니다. 자, 기수법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개념 자체가 있다, 없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있다, 없다고 표현해 주는 것을 이진법이라고 부릅니다.
한쪽 손으로 센다면 5개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진법입니다. 양쪽 손으로 센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10진법에 해당이 되겠죠. 손과 발로 센다. 그러면 20진법에 해당이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기수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진법 체계라고 하는 것은 한 자리로 표시할 수 있는 숫자의 개수와 기본적으로 같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수는 10진법에 기초하여서 10개만 만들어뒀어요. 0부터 9까지. 따라서 16진법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영문자 A부터 F를 빌려서 사용한다, 차용한다 그랬네요. 그래서 10진수 체계에서는 한 자리 숫자, 얘네들을 우리가 보통 디지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자리 숫자로 표현하는 게 0부터 9까지 10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사람에게 익숙하고 실생활에 널리 이용하는 체계이죠. 이진수는 0 또는 1로 구성이 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딱 2개만 있죠. 디지트가 2개인 경우입니다. 얘네들은 사람들은 인식하기 힘들지만 컴퓨터가 인식하기에는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실제 컴퓨터 발달에 있어서는 이 이진수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진수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수는 0, 1, 2, 3에 해당되겠는데 얘네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8진수는 0, 1, 2, 3, 4, 5, 6, 7까지 존재하는 건데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이진수가 세 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겁니다. 사진수라는 건 거의 사용하지 않고 8진수는 뭐 조금씩 사용합니다. 그래도 보편적으로 많이 쓰진 않죠. 다음 16진수입니다. 16진수는 0부터 F까지의 값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진수 4자리에 해당이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진수와 10진수는 서로 이웃 사촌 정도의 관계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숫자 변환을 하기 위해서는 A의 영성에 해당되는 결과들이 중요합니다. A의 영성은 결과적으로 이야기하자면 1의 값을 갖습니다. 근데 A의 영성이 왜 1일까를 한번 좀 생각해보고 넘어가기로 하죠. 한번 이길 때마다 상금이 2배로 되는 게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연속으로 한 번을 승리하면 기본적으로 2의 1승 2배의 상금을 받게 될 겁니다. 연속으로 2번을 이기게 된다면 2의 제곱 4배의 상금을 받게 되겠죠. 연속으로 3번의 승리를 하게 되면 2의 3승 8배를 받겠습니다. 연속으로 4배를 하게 되면 16이라고 하는 16배라고 하는 그 상금을 얻게 되겠죠. 이걸 역으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연속으로 4번을 승리했더니 16배가 되더라. 연속으로 3번을 승리했더니 8배가 되더라. 연속으로 2번을 승리했더니 4배가 되더라. 연속으로 1번을 승리했더니 2배가 되더라. 연속으로 한 번도 승리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본전치기.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원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1의 값을 얻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A의 영성은 1이다 라는 것을 우리 머릿속에 두고서 이제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2.1절 이진수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진수라고 하는 것은 0과 1의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들을 이진수라고 합니다. 달리 표시하면 한 자리로 표현해 줄 수 있는 숫자가 오로지 2개인 숫자를 이진수라고 나타내 줄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에서 요런 게 있다면 얘네들을 어떻게 읽을까? 여기에 첨자로 되어 있는 2는 미수, 기수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읽을 때 이진수 1101이라고 읽습니다. 얘네들을 이진수 1101이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절대로 잘못된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101이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이진수 1101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10, 100, 1000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10진수에서 통용되는 자리 이름입니다. 10진수를 제외한 자리에서는 별도의 명칭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진수 1101 그렇게 읽어드리는 겁니다. 컴퓨터에서는 이진수 한 자리를 얘기해 줄 때 비트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이 비트라고 하는 용어는 어떻게 도입이 됐느냐? 원래 바이너리 이진수의 디지트 한 자리 숫자입니다. 얘네들을 바이너리 디지트를 줄여서 우리는 비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컴퓨터에서 온, 오프에 해당되는 것들이 비트. 그리고 컴퓨터에서 이렇게 0과 1을 쓰게 되면 사용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8개의 비트를 묶어서 바이트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8개의 묶음을 컴퓨터에서 바이트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 이거는 이진수를 표현해 주는 거구나
이런 정도까지 이해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수에서 십진수로의 변환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다른 진법 체계에서 십진수 체계로 바꿔줄 때는 수의 확장이라는 개념을 활용을 하면 됩니다. 수의 확장이라는 개념은 각 자리의 숫자에다가 미수의 거듭 제곱을 곱해주는 것을 합해주면 됩니다. 말이 좀 어렵죠? 미수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첨자로 붙여놓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기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영어로는 베이스라고 부릅니다. 자, 말로는 힘드니 얘네들을 한번 좀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죠. 소수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왼쪽으로 가면서 10의 0성, 10의 1성, 10의 2성 이렇게 갑니다. 따라서 우리 2 곱하기 10의 제곱에 해당되는 값이 나오겠고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성에 해당되는 3 곱하기 10의 1성에 해당되는 값, 그 다음에 4 곱하기 10의 0성에 해당되는 값들의 합으로, 곱의 합으로 구성이 됩니다. 소수점 이하에는 마이너스 1성, 마이너스 2성으로 갑니다. 그래서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성, 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성, 이 전체를 합하면 원래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10의 제곱은 200이 되겠고 3 곱하기 10의 0성은 30이 되겠네요. 4 곱하기 10의 0성, 10의 0성은 우리 앞 페이지에서 A의 0성은 무조건 1이라 그랬죠. 그래서 4가 나옵니다. 그리고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성은 0.5가 되겠고 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성은 0.07이 되겠네요. 그래서 쟤네들을 다 합하면 우리 앞에서 봤던 234.57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는 것입니다. 십진수에도 사실은 저는 수의 확장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쟤네들을 그대로 이진수에 적용을 해보기로 하죠. 이진수에 적용하도록 하겠는데 이진수 1101.1이라고 하는 값을 우리는 십진수로 바꿔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진수 1101.1은 2의 0성, 2의 1성, 2의 제곱, 2의 3성이 되겠네요. 그래서 1 곱하기 2의 3성, 1 곱하기 2의 제곱, 0 곱하기 2의 1성, 1 곱하기 2의 0성이 되겠고 소수점 2에는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쟤네들을 1 곱하기 2의 3성을 계산하면 8의 값이 나오겠고 1 곱하기 2의 제곱은 3이 나오겠고 0 곱해지면 무조건 0이 되겠고 1 곱하기 2의 0성은 같은 위치로 1이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성은 0.52 값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진수 1101.1이라고 하는 것은 십진수로 표현했을 때 13.5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이진수에서 십진수로 바꾸는 거 별로 어려울 거 없죠. 이렇게 수의 확장 개념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때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미수, 베이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신경 쓴다면 전혀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십진수로 표현하라 그랬네요. 이진수 11011이라는 값입니다. 얘네들은 2의 0성, 2의 1성, 2의 제곱, 2의 3성, 2의 4성 영역까지 존재하네요. 그래서 1 곱하기 2의 4성, 1 곱하기 2의 3성, 0 곱하기 2의 2성, 1 곱하기 2의 1성, 1 곱하기 2의 0성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2의 제곱은 8에다 2를 곱하면 되는 거라서 16이 나오겠네요. 2의 3성은 8이 나오겠습니다. 0은 곱해도 0이 되겠고 그 다음에 2의 1성은 2가 나오겠고 2의 0성은 그냥 1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16에 8을 합치면 24, 거기다 1을 합치니 26, 거기다 1을 합치니 27, 십진수 27이라고 하는 값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진수 0.1011이라고 하는 것을 구해보라 그랬네요. 여기에는 소수점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2의 마이너스 성을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성, 0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성, 그 다음에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성,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4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의 마이너스 1성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2의 마이너스 2성은 4분의 1, 2의 마이너스 3성은 8분의 1, 2의 마이너스 4성은 16분의 1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래서 각각 계산을 했더니 0.5, 두 번째는 0이 되겠고 세 번째는 0.125, 네 번째는 0.0625라는 값이 나오겠고 걔네들을 다 합치니 0.6875라고 하는 십진수 값을 구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진수 101.0101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점보다 왼쪽에도 있고 소수점보다 오른쪽에도 있네요. 자, 소수점 왼쪽에는 0, 1, 2, 2의 제곱까지 들어있겠네요.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해보자면
1 곱하기 2의 제곱, 0 곱하기 2의 1성, 1 곱하기 2의 0성, 0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성,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성, 0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성,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4성이 존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의 제곱은 4, 그 다음에 그 2의 0성은 1, 그리고 2의 마이너스 2성은 0.25, 2의 마이너스 4성은 0.0625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값들을 다 합쳤더니 5.3125라는 값이 나오나요? 5.3125라는 값을 구현을 해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진수를 2진수로 바꾸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나머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합니다. 나머지법은 1보다 큰 수는 2를 반복해서 나누고 나머지를 취해줍니다. 그 다음에 1보다 작은 수의 경우에는 2를 반복해서 곱해주고 소수점 이상의 값을 순서대로 취해주게 됩니다. 이것 또한 말로서 하려니 힘들죠. 자, 그래서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9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나머지법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일단 지금 2진수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2로 나눕니다. 39를 2로 나누면 목선 19에 해당이 되겠고 나머지가 1에 해당이 되겠네요. 다시 19를 2로 다시 나눕니다. 그러면 목선 2, 9, 18, 18이 되겠고 나머지가 1이 나오겠네요. 9를 다시 2로 나누면 목선 4가 되겠고 나머지는 1이 되겠네요. 4를 2로 나누면 몫이 2가 되겠고 나머지는 0이 되겠네요. 2를 2로 나누면 목선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0이 되겠네요. 1을 2로 나누면 목선 0이 되고 나머지가 1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순서를 이렇게 거꾸로 취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에서부터 위로 쭈루룩 읽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10진수 39라고 하는 것은 2진수로 표현했을 때는 100111이라고 하는 형태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0.625라고 하는 값을 2진수로 바꿔보기로 하죠. 그때 우리는 2를 곱해줍니다. 0.625에다가 2를 곱했더니 1.205가 나옵니다. 이때 1을 우리는 뽑아 놓습니다. 다음 다시 0.25에다가 2를 곱했더니 0.5가 나왔네요. 요 0의 값을 우리는 앞으로 끌어내주고 다시 0.5에다가 다시 2를 곱해줍니다. 그랬더니 1이 나오네요. 이제는 소수점 이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할 일이 끝났네요. 이때 우리는 이 순서대로 읽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0.625라고 하는 10진수 값은 2진수로 바꿨을 때 0.101이라고 하는 값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39.625라고 하는 10진수 값을 계산을 한다면 소수점 위 부분과 소수점 아래 부분으로 따로따로 계산을 해서 100.111.101이라고 하는 2진수 값으로 구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적용해 볼까요? 2진수로 변환하라 그랬습니다. 10진수 47이라고 하는 값이네요. 47을 차근차근 나눠 보겠습니다. 2로 나누면 목선 23 나머지는 1, 2로 나누면 목선 11 나머지는 1, 2로 나누면 목선 5 나머지는 1, 2로 나누면 목선 2 나머지는 1, 2로 나누면 목선 1 나머지는 0, 다시 2로 나누면 목선 0 나머지는 1. 끝났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아래에서부터 위 방향으로 쭈루룩 읽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2진수 47이라고 하는 것은 10진수 47이라고 하는 것은 2진수로 101111이라고 하는 형태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0.40625라고 하는 10진수 값을 2진수로 변환하라 그랬네요. 이때는 차근차근 2를 곱해가면 된다 그랬죠. 0.425에다 2를 곱했더니 소수점 이상은 0, 그 다음에 8125라는 값이 나오겠네요. 0.812에다가 2를 곱했더니 소수점 이상은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소수점 이하에는 0.625가 나오네요. 0.625에다 다시 2를 곱해서 1 뽑아내고 0.25에다가 다시 2를 곱해서 0 뽑아내고 0.5에다 2를 곱해서 1을 뽑아내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10진수 0.40625라고 하는 것은 2진수로 구현을 했을 때는 0.01101이라고 하는 값으로 구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진수로 변환하라 그랬네요. 10진수 58.3125라고 하는 값입니다. 여기에는 소수점 이상의 값과 소수점 이하의 값들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나누어서 계산을 하고 합치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58을 나머지 법을 적용을 합니다. 2를 나누어서 29 나머지 0, 다시 2로 나누어서 14 나머지 1, 다시 2로 나누어서 7 나머지 0, 다시 2로 나누어서 3 나머지 1, 다시 2로 나누어서 1 나머지 1, 그 다음에 다시 2로 나눠서 0 나머지 1. 그래서 역순으로 읽으면 된다 그랬네요. 다음 0.312호에다가 2를 곱합니다. 0이 빠져나오고 0.625가 남았네요. 0.625에도 2 곱하고 1 뽑아내고 0.25가 남았네요. 곱하기 2를 해서 0 뽑아내고 0.5가 남았네요. 곱하기 2로 해서 1 뽑아내고 소수점 이하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끝났네요. 따라서 10진수 58.3125라고 하는 값은 이진수로 표현을 했을 때 111010.0101 이런 형태로 구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진수를 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진수가 도입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컴퓨터가 복잡해질수록 사람들이 이진수를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어요. 따라서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0과 1의 조합이 주르륵 널려 있는 것은 너무 힘드니 이해하기 좀 쉽도록 하자. 그래서 16진수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16진수라고 하는 것은 한 자리 숫자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게 16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은 0부터 9까지에다가 우리 A부터 F까지를 차용해서 쓴다 그랬네요. 그 A부터 F까지는 10진수로 표현하지 않으면 10, 11, 12, 13, 14, 15에 해당이 되는 값들입니다. 보통 컴퓨터에서는 우리 그 표현을 해줄 때 숫자 앞에다가 0x라고 하는 걸 0x라고 하는 걸 붙여주게 되면 얘네들이 16진수임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0x1f 그러면 16진수 1f라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얘네들을 읽을 때 23이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16진수 23 이렇게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10진수에서 16진수로 변환하고 16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할 때 어떻게 하느냐? 똑같습니다. 나머지 법 수의 확장을 쓰면 되죠. 다만 베이스로서 16을 이용을 해주기만 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16진수를 10진수로 바꿔보도록 하죠. 16진수 1a라고 하는 값을 10진수로 바꿔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a 위치가 16의 0성, 1 위치가 16의 1성이죠. 그래서 1 곱하기 16의 1성, a 곱하기 16의 0성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 두 가지를 합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6의 1성은 그냥 16이 되겠고 a는 10진수로 따지면 10에 해당이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16의 0성은 0이 됩니다. 곱하기 1이 되겠죠. 그래서 10진수 26이다 라는 값을 구현을 해내면 되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16진수 2라고 하는 값은 2 곱하기 16의 1성, 2 곱하기 16의 0성이죠. 2 곱하기 16에다가 2는 a, b, c, d, e 14에 해당이 되네요. 14 곱하기 1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32에다 14를 더해서 46이다 라는 값을 구현을 해내면 되겠습니다. 다음 16진수 1bf라고 하는 값, 1bf라고 하는 값은 1 곱하기 16의 제곱, 그 다음에 b 곱하기 16의 1성, f 곱하기 16의 0성이네요. 자, 1 곱하기 16의 2성인데 16의 제곱을 계산했더니 256이 나오겠고 b는 ab 11에 해당이 되네요. 11 곱하기 16에 해당이 됩니다. f는 a, b, c, d, e, f 15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15 곱하기 1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다 합했더니 447이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제에서는 다음 16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하라 그랬네요. 16진수 7a입니다. 7a는 7 곱하기 16의 1성, a 곱하기 16의 0성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7 곱하기 16 더하기 10 곱하기 1에 해당이 돼서 120이라고 하는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16진수 3f네요. 3 곱하기 16의 1성, f 곱하기 16의 0성이죠. 그래서 3 곱하기 16 더하기 15 곱하기 1에 해당되는 값을 구하면 되겠고 우리 최종적으로 10진수 63을 구해내면 되겠습니다. BD, 16진수 BD, B 곱하기 16의 1성에 D 곱하기 16의 0성이면 되겠네요. 그래서
B는 11, D는 13이니까 11 곱하기 16, 13 곱하기 1에 해당되는 값이 되겠고 186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16진수 1A, 4E 뭐 개수가 많다고 숫자가 좀 커질 뿐이지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1 곱하기 16의 3성, A 곱하기 16의 제곱, 4 곱하기 16의 1성, 2 곱하기 16의 0성이라고 취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의 3성을 계산했더니 4096이 나왔고 A는 10에 해당되므로 10 곱하기 256이 나오겠네요. 4 곱하기 16, 그 다음에 E는 14에 해당되니 14 곱하기 1에 해당되는 값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734라고 하는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10진수를 16진수로 변환할 때는 우리는 나머지 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1보다 큰 수는 16으로 반복해서 나누고 나머지를 취하면 되겠고 1보다 적은 수는 14를 반복해서 곱하고 이제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16진수를 이용을 할 때는 그 소수점 이하 1보다 적은 숫자는 거의 이용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소수점보다 큰 숫자만 이용할 경우가 많죠. 자, 먼저 26이라고 하는 것을 나머지법으로 16진수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16으로 나누면 목선 1이고 나머지는 10이 나오겠죠. 다시 16으로 나누면 목선 0이고 나머지는 1이 되겠네요. 얘네들을 역순으로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A라고 하면 되겠네요. 16진수 26은 10진수 26은 16진수 1A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447이라고 하는 것을 16진수로 바꾼다면 16으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목선 27, 나머지는 15. 다시 16으로 나누면 목선 1, 나머지는 11. 다시 16으로 나누면 목선 0, 나머지는 1. 그래서 얘네들을 역순으로 읽어주면 된다 그랬네요. 그래서 10진수 447이라고 하는 값은 16진수 1BF라고 하는 값으로 변환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0진수를 16진수로 바꾸는 것 해볼까요? 10진수 34라고 하는 값입니다. 34를 16으로 나눕니다. 목선 2, 32가 되고 나머지가 5가 나오겠네요. 다시 16으로 나누면 목선 0, 나머지가 2가 되겠네요. 쟤네들을 거꾸로 읽어주면 됩니다. 따라서 10진수 37이라고 하는 값은 16진수 25에 해당이 됩니다. 10진수 108에 해당이 되는 값이네요. 108을 16으로 나눕니다. 16으로 나누면 우리는 몫이 6이 되겠고 나머지는 12가 되겠네요. 다시 16으로 나누면 몫이 0이고 나머지가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 12를 순서대로 읽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10진수 108이라고 하는 값은 16진수로는 6C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진수 161을 16진수로 바꿔보도록 하죠. 161을 우리가 16으로 나누면 몫이 10이 되겠고 나머지는 2가 되겠네요. 그리고 다시 10을 16으로 나누면 몫이 0이고 나머지가 10이 되겠네요. 얘네들을 역순으로 읽으면 10은 A에 해당되니까 10진수 162라고 하는 것은 16진수 A2 형태로 변환해주면 되겠습니다. 10진수 239이네요. 239를 16으로 나눕니다. 그랬더니 목선 14요, 나머지는 15가 되겠네요. 14를 다시 16으로 나누면 목선 0이요, 나머지는 1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4, 15를 거꾸로 읽어서 이제 그 16진수 디지트로 바꿔준다면 EF가 되겠네요. 따라서 10진수 239라고 하는 값은 16진수 EF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2진수를 16진수로 변환하고 16진수를 2진수로 변환하는 겁니다. 실제로 16이라고 하는 값은 사실은 2의 4승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2진수 4자리를 이용을 해서 16진수 한 자리로 바꿔줄 수 있는데 실제로 이 16진수, 2진수 사이의 변화는 우리가 수시로 사용하기 때문에 좀 잘 익혀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실은 뭐 10진수는 여기에서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16진수와 2진수 사이의 관계를 보면 16진수 한 자리는 2진수 4자리에 해당이 됩니다. 0000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16진수 1은 2진수 0001에 해당이 되고 16진수 2는 2진수 0010에 해당이 됩니다. 자,
16진수 3은 0010, 16진수 4는 0100, 16진수 5는 0101, 16진수 6은 0111, 16진수 7은 0111, 16진수 8은 1000, 16진수 9는 1001, 16진수 A는 1010, 16진수 B는 1011, 16진수 C는 1100, 16진수 D는 1101, 16진수 E는 1110, 16진수 F는 1111입니다. 특히나 여기에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이 네모에 있는 테이블 정도는 우리가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16진수 8 그러면 곧바로 그냥 1000 이렇게 딱 나와줄 수 있다면 우리 그 변환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적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저보다 더 큰 수는 16진수가 자리가 하나 늘어나게 되겠죠. 16진수 10으로 바뀌어나가게 되겠죠. 저것은 그냥 2진수로 바꾸실 때는 두 자리로 만들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간 네모 속에 있는 테이블 저 표를 좀 잘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6진수와 그 2진수는 어떻게 변환하느냐? 2진수를 16진수로 바꿀 때는 오른쪽 것부터 2진수를 4자리로 묶습니다. 그 4자리를 각각 16진수 한 자리로 바꿔주면 돼요. 반대로 16진수를 2진수로 바꿀 때는 16진수 한 자리를 4자리의 2진수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이용을 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2진수, 16진수 간의 변환을 처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예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우리 저와 같은 2진수 값을 16진수로 바꾼다고 생각해보죠. 그러면 오른쪽에서부터 4개씩을 이렇게 묶어갑니다. 오른쪽으로부터 4개씩. 그랬더니 1110, 0111, 그 다음에 1010, 1001에 해당되는 값을 구현을 할 수 있었네요. 1110이라고 하는 값은 저기 1111이 F인데 하나가 빠졌네요. 그래서 E 값이 되겠습니다. E. 그 다음에 0111은 우리가 한 자리, 세 자리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 2의 제곱, 2의 1성, 2의 0성, 2의 제곱은 4가 되겠고 2의 1성은 2가 되겠고 1, 그래서 4, 2, 1, 7에 해당되는 값이 나오겠네요. 1010은 요게 8에 해당되고 얘가 2에 해당되니까 10에 해당되니까 A에 해당이 되겠네요. 따라서 1001은 여기에는 2의 3성 8에 해당되고 여기에 1을 합쳐지니 9가 되겠네요. 그래서 16진수 27A9라고 하는 값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왼쪽에 있는 게 2진수가 눈에 잘 들어와요? 아니면 16진수가 눈에 잘 들어와요? 당연히 16진수가 눈에 좀 더 잘 들어오죠. 자리수가 늘어나는 것은 몇 개인지 세기도 힘들고 그래요. 근데 자리수가 적은 것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컴퓨터 공학에서 16진수라고 하는 개념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자, 16진수를 우리 2진수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각각을 이렇게 4자리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6이라고 하는 것은 16진수 6은 우리가 4와 2의 합이죠. 그래서 0110 그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C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기 A, B, C 12에 해당되는 값이죠. 12는 8 더하기 4에 해당되기 때문에 1100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라고 하는 것은 모든 비트가 1이 되면 되겠네요. 1111. 3이라고 하는 것은 2와 1의 합이죠. 0011의 합입니다. 따라서 16진수 6CF3이라고 하는 것은 2진수로는 0100, 1100, 1111, 0011이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2진수, 8진수, 16진수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성립하죠. 오른쪽으로부터 기본적으로 8진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3개씩 묶어주면 됩니다. 3개씩. 그래서 3개씩 묶어서 101, 5네, 110, 6이네, 011, 3이네, 101, 5네, 011, 3이네 이렇게 해서 8진수 5, 6, 3, 5, 3 이렇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16진수로 바꿀 때는 4개씩 묶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비어 있을 때는 이제 0으로 채워주면 되죠. 0101, 5구만 1100, 8에다 4를 더했으니까 12네. 12는 A, B, C에 해당되는구나. 그 다음에 110, 8에다가 4에다가 2를 합치니까 14에 해당이 되네. 14는 이진수 E에 해당이 된다. E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1011, 1에다가
저기 2를 더하니 10이 되고 11에 해당되네. 11은 A, B, B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 5C 16진수 5C, E, B다. 이렇게 구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진수를 16진수로 변환하는 예제이네요. 첫 번째는 이진수 1101, 0100, 1101, 1, 8, 1, 4, 12에다가 1, 13이네요. 13은 A, B, C, D, D에 해당이 되는 값입니다. 다음 0100, 4에다가 2를 합치니 6이 되겠네요. 그래서 16진수 D6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자, 110, 0111. 자, 앞에 비어있는 것은 0을 채우라 그랬죠. 0100, 4 더하기 2, 6에 해당이 되겠네요. 0111, 6에다가 1을 더하니 7에 해당이 되겠네요. 16진수 67이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1100, 1111, 이진수 1100, 1111. 1100은 8 더하기 4, 12에 해당이 되네요. 12는 A, B, C, C에 해당이 됩니다. 모든 비트가 F인 것, 1인 것은 F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16진수 CF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진수로 1, 1001, 1110 이 값은 1이라고 되어 있으면 앞에 0을 채워서 0001이라고 생각하라 그랬죠. 그래서 16진수로 바꾸어도 1입니다. 1001은 8에다가 1을 더하니 9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1110은 8에다가 4에다가 2를 더하니까 14가 되겠네요. 14는 A, B, C, D, E, E에 해당이 됩니다. 16진수 192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16진수를 이진수로 변환하라 그랬네요. 16진수 3F입니다. 3을 4자리 0011이라고 써주면 되겠고 F를 4자리 1111이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16진수 A6 A를 1010이라고 써주면 되겠고 6을 0110이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7B 7은 0111 B는 1011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16진수 17D 1은 0001이라고 써주면 되겠고 7은 0111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D는 F에서 하나 빠진 거니까 1110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오늘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 잠깐 컴퓨터에서 정수를 표현하는 방법을 한번 볼까요? 정수는 기본적으로 양의 정수, 자연수와 영과 음의 정수 이렇게 합쳐 놓은 겁니다. 양수는 그냥 이진수로 저장을 하면 되는데 음수의 경우에는 현재는 이의 보수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잠깐 이의 보수 방법을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여기를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른 방법들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부호와 절대치 방법, 1의 보수 방법, 2의 보수 방법 이런 세 가지가 있는데 현재는 그 중에서 2의 보수 방법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자, C 언어에서 정수형 자료를 크기를 나타낼 때 바이트라고 하는 자료형이 있는데 바이트는 1바이트를 이용을 해요. 총 8개의 값을 이용을 하게 되고 바이트는 부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0으로부터 255까지의 숫자를 저장할 수 있는 것을 바이트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숏이라고 하는 것은 2바이트를 이용해서 정수를 표현해 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4바이트를 쓰는 건데 마이너스 32,768부터 32,767까지를 저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INT는 4바이트를 이용을 하는 건데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42억에서 42억까지 값을 쓸 수가 있습니다. 롱의 경우에는 8바이트를 쓰게 되죠. 굉장히 큰 숫자를 저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저 값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0과 1 그러면 그 구분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나오죠. 1비트가 됐다. 자, 지금 1비트가 되면 기본적으로 0과 1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2비트가 되면 00, 01, 10, 11 총 4가지 2의 제곱 4가지가 나오네요. 3비트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8가지가 나옵니다. 4비트인 경우에는 다시 1을 곱해서 16가지, 5비트인 경우에는 다시 1을 곱해서 32, 6비트인 경우에는 다시 1을 곱해서 64, 7비트인 경우에는 다시 1을 곱해서 128, 8비트인 경우에는 다시 1을 곱해서 256까지 총 256개까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1바이트는 총 256개를 구분할 수 있으니 0부터 출발하니 255까지를 저장할 수가 있는 거죠. 숏에 대해서 좀 더 볼까요?
9비트가 되면 512, 10비트가 되면 1024가 되겠죠. 2의 10성은 기본적으로 1024입니다. 자, 줄여서 그냥 1000이라고 생각하죠. 1000. 그러면 4비트가 되면 32비트죠. 2바이트가 되면 그 2의 16비트죠. 16비트. 그래서 1000에다가 2의 6성이 남았네요. 2의 6성은 64예요. 64 곱하기 1000, 64,000개 정도를 구분하죠. 숏은 약 64,000개를 구분합니다. 근데 숏은 부호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32,000 정도에서 플러스 32,000까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기는 몇 바이트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저장할 수 있는 값이 각각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음수 표현 방법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먼저 부호와 절대치 방법입니다. 최상위 비트는 부호 비트를 써주고 여기에는 크기 비트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플러스 25라고 하는 것을 쓰고 싶다. 25를 이진수로 바꾸면 001, 1001이라고 하는 값으로 바뀝니다. 거기다가 양수는 부호에다가 0을 붙여주면 되죠. 그래서 플러스 25라고 하는 것은 0001, 1001이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5는 거기다 가장 앞에다가 마이너스만 붙여주는 거예요. 이 방법은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입장에서 볼 때는 얘네들은 저장하기 굉장히 곤란합니다.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느냐?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쉬우나 기계 입장에는 어려운데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0의 표현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보통 우리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있어서 0보다 크다, 0보다 적다 이런 비교를 많이 하는데 0의 표현 방법이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점입니다. 게다가 보통 우리는 아까 전에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7 더하기 5라고 하는 것은 7에다가 빼기 5를 더해준 것과 같죠. 그래서 2라고 하는 값이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 7이라고 하는 값을 이진수로 표현하면 여기 보는 것처럼 0111이죠. 마이너스 5를 이진수로 표현했더니 우리 101에다가 부호에다가 1을 붙이는 1101이 되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계산을 해봤더니 요같이 0101이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걔네들을 10진수로 옮겨서 가장 앞에 있는 것들을 캐리라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나면 0101이라고 하는 값을 계산을 해봤더니 4가 나오죠. 우리가 원하는 값은 2를 구하고 싶은데 이거 봤더니 4가 나와요. 그래서 덧셈 회로를 이용해서 뺄셈을 계산할 수가 없다라는 문제점이 생기죠.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0의 표현 방법 두 개, 별도의 뺄셈 회로가 필요하다. 컴퓨터가 복잡해진다. 그래서 부호와 절대치 방법을 실제 컴퓨터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1의 보수법이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여기에는 각 자리에다가 1의 보수를 취해주는 방법인데 1의 보수를 취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0은 1로 1은 0으로 바꾸어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양수 25가 요같이 주어졌어요. 0001, 1001 요같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음수 마이너스 25를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0은 1로 1은 0으로 이렇게 해서 다 비트를 반전시켜주면 돼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보기로 하죠. 기본적으로 플러스 0에 해당이 되는 게 모든 비트가 0인 게 플러스 0입니다. 모든 비트가 1인 게 마이너스 0이에요. 그래서 0의 표현 방법이 두 가지가 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의 뺄셈을 통해서 두 번의 덧셈을 통해서 뺄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뺄셈회로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부호와 절대치 방법보다는 상당히 효과적이죠. 자, 얘네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 빼기 5는 7 더하기 마이너스 5를 통해서 2를 구현하고 싶어요. 얘가 지금 1의 보수 방법에 의한 7입니다. 얘가 1의 보수 방법에 의한 마이너스 5예요. 플러스 5는 0101이고 모든 비트를 바꿔놨던 게 1의 보수 방법에 의한 마이너스 5죠. 그래서 두 개를 더했더니 여기에 1이 올라가고 0001이라고 하는 값이 나왔죠. 1 더하기 0은 1이 되고 1 더하기 1은 0 되고 자리 올라가고 1 더하기 0 더하기 1에서 0이 되고 자리 올라가고 1 더하기 0 더하기 1에서 자리 올라가고 0이 됩니다. 요 1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엔드 어라운드 캐리라고 부르는데 얘네들은 가장 오른쪽에 이렇게 돌려가지고 다시 더해주게 됩니다. 그랬더니 1 더하기 1이 돼서 0이 되고 자리가 하나 올라갔죠. 최종 계산 결과는 0010이라고 하는 값이 나왔습니다. 얘네들을 10진수로 바꿔봤더니 플러스 2의 값이 나왔네요. 자, 우리가 구현하려고 했던 것이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결국
우리 뺄셈회로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측면에서는 강점이 생겼어요. 두 번 더 셈해주면 뺄셈이 나옵니다. 그러나 0의 표현 방법이 두 가지라는 게 심각한 문제가 있죠. 자, 근데 여기에서 end around carry라고 하는 것, 그 앞에 있는 값을 뒤에다 더해주는 것들이 있는데 저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미리 1의 값을 더해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게 2의 보수법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2의 보수 방법은 기본적으로 1의 보수 방법에다가 1을 더해주면 되겠어요. 부호 비트가 0이면 양수, 1이면 음수인 것은 똑같습니다. 자, 25라고 하는 값은 우리가 0001, 1001이라고 하는 값으로 주어졌습니다. 자, 부호가 지금 현재는 그 보수를 쭈르륵 취해줬더니 얘가 0이 1로 바뀌고 그렇죠. 그래서 1이 1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1의 보수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구했습니다. 여기다 1을 하나를 더 더해준 거죠. 그랬더니 마이너스 25라고 하는 것은 여기 끝부분이 1로 바뀌어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이 경우에는 사람이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기계 입장에는 굉장히 쉬워요. 0의 표현 방법이 딱 한 가지는 나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주로 이용하게 되는데 한번 볼까요? 0 플러스 0에 해당되는 것들이 00000000입니다. 자, 얘네들을 1의 보수 방법에 의해서 마이너스 0을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 1을 더했습니다. 1을 더했더니 자리 하나 올라가고 모든 것들이 0이 됐네요. 모든 비트가 0이 됐어요. 요 1은 이번에는 버립니다. 그 캐리로서 그냥 버려요. 그래서 마이너스 0이나 플러스 0이나 같은 값을 갖더라.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더셈을 통해서 뺄셈이 가능하게 됩니다. 한번 똑같은 개념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7은 0111입니다. 2의 보수 방법에 의한 마이너스 5는 1011이죠. 요 두 가지를 더했더니 캐리가 하나 올라가게 되고 0010이라고 하는 값이 나왔네요. 캐리는 버립니다. 그리고 0010이 최종적인 결과인데 얘가 플러스 2네요. 자, 우리가 위에서 구하려고 했던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즉, 더셈을 통해서 뺄셈이 가능하니까 뺄셈 회로를 별도로 구현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우리 컴퓨터에서 음수를 표현해 줄 때 2의 보수 방법을 널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수 표현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십진수가 존재하고 있다면 부호와 절대치는 그냥 부호에다가 여기 가장 앞자리만 마이너스를 붙여준 방법이죠. 1의 보수 방법은 부호를 모든 비트를 다 반대로 바꿔주는 것들이 1의 보수 방법입니다. 2의 보수 방법은 거기다 하나를 더했죠. 그래서 0의 표현 방법이 하나를 더함으로 인해서 2의 보수 방법으로 음수를 표현해 줄 때는 우리가 여기 마이너스 쪽에 자리가 한 개 더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했던 내용 살펴볼까요? 이진수, 10진수, 16진수 이런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죠. 이진수는 한 자리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0 또는 1이라고 그랬고 얘네들을 바이너리 디지트 줄여서 비트라고 부른다 그랬네요. 10진수는 한 자리로 표현할 수 있는 게 0, 1, 2, 3, 4, 5, 6, 7, 8, 9, 10개가 됩니다. 16진수는 한 자리로 표현하는 게 10자리여야 되는데 우리 선조들이 숫자를 10개밖에 안 만들었으니까 영문자, 대문자 A, B, C, D, E, F 소문자를 써도 됩니다. 영문자 A, B, C, D, E, F를 차용을 해서 16진수로 표현을 합니다. 진법 간의 숫자 변화는 어떤 특정 진법에서 10진수로 바꾸고자 할 때는 수의 확정 방법, 10진수를 다른 진수로 바꾸고자 할 때는 나머지 방법을 쓰면 됩니다. 특히 2진수와 10진수 사이에는 16진수 사이에는 2진수와 16진수 사이에는 4자리씩 묶음으로써 처리를 해줄 수가 있어서 손쉽게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컴퓨터에서 정수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네요.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분수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중요하다 그랬죠? 담당 교수님께 궁금한 것들은 무조건 물어보자. 질문을 많이 하자. 질문을 많이 하면 학습량이 늘어난다. 우리가 아는 게 많아진다. 질문을 잘하자. 질문을 잘하면 기본적으로 훨씬 효과적으로 학습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강의 듣느라 고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지요.